안녕하세요. 송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판례는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 좀 유의미한 의미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가맹점이 이제 100곳 이상이었던 가맹분사가 한 매장에 예를 들어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줬는데 그 산정서의 산출 자료가 잘못됐던 거죠. 그래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내용이 잘못됐고 그 잘못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보고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입은 점주들이 개설 비용과 또 운영 기간 동안 발생된 영업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하급심에서는 개설 비용까지만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이 된다 라는 판례들도 있었고요. 운영 기간 동안에 생긴 손실도 당연히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라는 판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급심에서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좀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결의 주요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일단 사실관계를 보면 원래 예상 매출의 산정서라는 건 이 점포 예정지가 여기에 있으면은 가장 인접한 5군데의 매출, 가장 높은 거 낮은 거를 빼고 평균 매출을 이제 제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본사는 이 인접한 5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매출이 너무 낮은 걸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임의로 인접 가맹점에 대한 걸 선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던 것과 한 면적당 37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원고들은 운영을 하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건 이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예상 매출 산출 근거가 잘못되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되죠.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 라는 거는 이제 당연한 법리고 그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개설비용, 그러니까는 처음 이 계약을 하면서 지출한 뭐 임대차 매장의 뭐 권리금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설비라든가 뭐 중개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개설비용에 들어가는 거겠죠. 이런 초기 개설 비용만 배상의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문을 열어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이 되는데 이 금액이 작지 않다. 그렇다면 이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이 보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공방이 오갔던 부분인 거죠. 근데 이 원고들이 이 영업 손실이라고 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영업 손실을 규정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만큼 예상 매출 최저액에서 나와 있는 금액만큼을 못 벌었으니 이걸 달라 이렇게 청구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당초부터 내가 실질적으로 매출에서 지출한 비용들 뭐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 나간 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들만큼은 배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름 합리적인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해줬던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결의 주요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원고들이 주장하는 영업 손실액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예상 매출액 산정서상의 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기준으로 얻지 못한 영업이익을 포함해서 산정해서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들이 실제 매출액에서 점포의 차임, 월세거든요. 월세 등 실제 지출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산정한 것이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가맹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물품 대금뿐 아니라 물품 대금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영업표지 사용, 영업지도 등의 대가로 따로 받고 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로열티라고 하죠. 이와 같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운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가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대가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손실에도 불구하고 가맹본사가 받을 수 있는 가맹계약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이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받아가는 금액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러한 가맹계약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피고가 가맹점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 상황에 관하여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한 데에는 원고들로 하여금 가맹점 개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할 목적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또한 가맹계약에는 가맹점 개설에 관한 사항은 물론 가맹점 개설 이후 가맹점 영업에 관한 사항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고 가맹사업법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되
계약 기간에는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점 경영과 영업 활동의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본 가맹사업법 구조 등 가맹사업 법령의 입법 취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고들이 입은 영업 손실의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의 불법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의 범위에 포함이 되고, 가사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서도 피고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이제 설시를 했습니다. 이 통상의 손해, 특별 손해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견 가능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입증이 없이 법원이 당연히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을 시켜주는 거고요. 이제 특별 손해다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 세무자한테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들어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 이 정도는 충분히 통상 손해, 적어도 특별 손해 안에는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오면 이게 그냥 그대로 다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통상 이 손해가 1억이다. 이 손해 범위에는 포함이 되지만 그 다음에 재판부에서 또 재량적으로 손해배상의 비율을 감경시킬 수는 있습니다. 피고의 책임을 조금 면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원고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들이 또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70%가 인정이 될 수도 있고 80%가 인정이 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개설 비용에 영업손실도 불법행위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됨이 좀 분명해졌고요. 가맹본사의 허위 과장으로 인한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가맹점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그 범위가 확대된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예상매출의 산출의 객관적 근거는 법원이 당연히 제출을 명할 수가 있고요. 예상매출의 산정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맹본사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